오늘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2년 6월 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박근혜가 2016년 그때가 20대 총선이었죠. 그때 개입했다가 그걸로 2년형 받았어요. 예, 그것도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이 개입했다가 정무수석이 개입한 건 당연히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박근혜가 2년형 받았어요. 그걸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가 윤석열이고요. 예,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다 정당에 그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처벌될 짓을 했다?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이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1일엔 지방선거도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창원 의창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의창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때 김종량 의원인가요? 네, 지금은 김종량 의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양반이 나오려고 했는데 또 그 양반을 밀려고 했었어요. 이 박완수 씨라든지 이런 친윤계 의원들이. 근데 난데없이 김영선이가 된 거예요. 김영선이가 공천을 김영선이가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일까? 아니 김영선은 18대 국회의원 지내다가 18대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2008년에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아닙니까? 18대 이후로는 그동안 쭉 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원외에 머물면서 정치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김영선이가. 거의 퇴물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경남의청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 아닙니까? 창원의창? 예. 거기 공천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살펴봤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명태균, 여러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보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내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스로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를 언급할 정도로 보수 진영 내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 윤석열 내외와 가까운 함성득 교수도 이 명태균 씨하고 가깝다고 하는군요. 자, 이 사실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경남 전역까지 영향력을 넓혔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명태균 씨인데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역술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뉴스토마토 기자의 설명입니다. 자, 2022년 5월 9일에 녹취가 오늘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2022년 5월 9일은 6월 1일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한 20여일 남겨둔 시점이고요. 아직 후보 등록이 되기 전이니 공천될 무렵이었습니다. 자, 5월 10일은 바로 윤석열이가 그때 취임을 했고요. 자, 취임식에 명태균 이 사람이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의 아들 그리고 지난해 별세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주요 인사석에 자리했습니다. 와, 대통령의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권오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건희한테. 정말 매우 소중한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권오수 아들하고 같이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끝발을 과시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5월 10일에 그렇게 취임식 날에 주요 인사석에 앉았던 명태균 씨가 그 전날 어떤 통화를 했느냐. 오전 10시 19분쯤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모하고 전화했다. 사모라는 것은 이제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김건희하고 전화했다. 또 대통령과 전화했다. 그리고 따졌다. 이때 윤석열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래서 윤상현이는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한번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되면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그래, 고생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 이따가 이거 하고 또 직접 김은 봐가지고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통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윤상현 의원이 당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2명이 사실은 김영선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이가 공천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 명태균 씨한테 쩔쩔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명태균 씨가 뻥을 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윤석열은 나는 김영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 녹취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게 대세는 김영선 아닌 다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대통령 승인 받아서 이렇게 김영선으로 엎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야? 끝났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니까 내가 가장 끝발이 있다라고 과시하고 있는 건데, 소문 내면 안 된다. 후보들 난리가 날 거다. 실제로 후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5월 11일 2022년 5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김영선이가 후보가 됐느냐.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정말 자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당 공천관리위원회나 또 지역구의 그 의원들, 이들은 김영선은 상상도 안 했는데 다른 후보자가 공천받도록 뜻을 모으고 있었는데 윤석열이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엎었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피처링 김건희, 김건희도 같이 연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 사람 통화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 그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경남도지사 출마로 자리가 비게 된 창원의창에는 김종량 현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의창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데다. 이게 왜냐하면 김영선은 굳이 연고를 찾는다면 고향, 경남 거창이 고향일 뿐이지 창원의창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선이 공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이렇게 엎어졌단 말이죠. 자, 이거 보면은 김영선이 명태균 씨한테 정말 큰 빚을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이 명태균 씨와 매우 가까웠던 D씨, 자, D씨가 나옵니다. 지난 뉴스토마토 첫 번째 보도 때 D씨가 나오죠. 그 사람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면서 지금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측근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주었다. 명 씨가 과시하려고 통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여기저기 들려주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목소리가 윤석열이 맞다면은 윤석열 목소리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겠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과 막역한 사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예전에 그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그 제보자 X 지현진이라는 사람한테 그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나중에 또 한동훈하고 그 이동재 씨가 또 후배 기자와 함께 만났을 때 한동훈이가 또 유시민에 대한 공작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또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녹취 기록도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동재는 무죄. 네,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 양 지금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 재판을 거쳐서 결국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명태균 씨는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다 이러면서 김영선을 공천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거듭된 요청에 윤석열이가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엎었다는 얘기죠.
윤석열이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때도 창원 의창에 김영선이가 나가려고 했죠. 나가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수조에 물을 퍼다가 손으로 퍼다가 마셨잖아요. 그 많은 횟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키를 썼던 김영선이었는데 공천 배제된다는 이 사실을 명태균 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해갑으로 그 지역구 변경을 주도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 2월 18일 밤 9시 38분 통화 녹취록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네,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네.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와, 이거 어떤 기자한테 연락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뭐 보좌진에게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김영선이 창원 의창을 내려놓고 김해갑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빨리 보도되게끔 하라. 그래야 내가 김건희한테 또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은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그래도 저 경남인데 뭐 험지라고까지 볼 수는 없죠. 김해갑이. 예, 그래서 거기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공천만 다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갑으로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아웃됐죠. 컷오프 됐습니다. 최소한 거기 가면은 경선 기회는 얻지 않겠는가. 또 옮겼으니까 여사가 잘 봐줘서 공천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단 말이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허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사가 이제 나름대로 공천을 주무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정황이 여기서 감지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씨가 빡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그로부터 한 열흘도 안 된 시점입니다. 한 일주일 지난 시점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경남의 한 사찰에서 칠불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이준석과 만납니다. 이준석과 만나요. 네, 그러더니 나한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영선한테 1번을 주면 내가 저 김건희가 나한테 공천 약속했던 거 이거 다 까겠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시도했던 모양이죠. 자, 이준석으로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김영선 말을 들으면 나한테 올 실익이 뭐가 있지? 아니 그러면 도리어 한동훈만 빛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당한 공천 개입, 김건희의 부당한 공천 개입을 폭로하면은 그러면 한동훈이 야, 너 네가 막았구나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이러면서 한동훈만 접수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3월에 듣기로는 그때 김영선은 안 되겠다. 이도저도 안 되면은 내가 그냥 다 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들었거든요. 김영선이가 폭로 기자회견 준비한다고. 예. 개혁신당하고 뭔가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나서서 이걸 폭로함으로써 한번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근데 지금은 뭐 기자회견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줄 자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런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뉴스토마토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참 김영선 대단하지요. 수돗물 먹고 또 나중에는 이 김건희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또 개혁신당에 건네서 어떻게든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입성하려고 했던 그 의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뉴스토마토는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하나하나 까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김건희 녹취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뉴스토마토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폭로를 또 예고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의 영상을 어떤 매체가 지금 편집해서 곧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추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런 폭로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두 군데뿐만 아니라 뉴스토마토도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김건희 심판의 타이밍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퍼즐을 맞춘 그런 폭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